똑딱이 주식의 3월 5일 화요일 시장 브리핑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가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요. 하루 오르니까 바로 또 조정이 나타났네요. 상승 연속성이 좀 아쉬운 그런 한국 증시입니다. 오전에 잠시 어디 다녀오는 길에 이제 차에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마침 증시 시황을 모 증권사 직원을 출연시켜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앵커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 많이 올라서 오늘 차익 매물로 장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뭐 증권사 직원도 거기에 뭐 동조를 하고 하루 오르면 또 차익 매물로 빠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인식, 즉 초단기 매매 인식이 그만큼 한국 증시에서 광범위하게 고착화된 듯해서 좀 씁쓸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실제로 오늘 하락은 기관 매물이 주도했어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5,451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815억 원을 순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은 코스닥에서 2월 1일부터 보면은 겨우 이틀에 걸쳐서 973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나머지 19거래일 동안에는 계속 매도를 하면서 2월 1일부터의 매도 누적이 1조 7,501억 원에 달합니다. 이 기간에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한 것과는 비교가 되죠. 밸류업이 아니라 파생시장 구조를 좀 좀 보고 기관들의 매매 행태도 좀 고치고 이래야 한국 증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네요. 외형적으로는 파월의 의회 발언을 앞두고 눈치 보기 성격으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일각에서는 엔비디아 중심의 미국 증시가 너무 오른 게 아니냐 그래서 부담스러움에 이렇게 빠진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인식도 있는데 머니 게임이라는 것이 사전에 뭐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전에 또 그렇게 걱정을 하면은 쉽게 그렇게 또 빠지지도 않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겠다.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인하를 하게 되더라도 이후 다시 상당 기간 지켜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아닐까 예상을 하는데요. 거의 답이 나온 상황에서 뭘 그리 눈치를 볼까요? 한국 증시는 특성이 있어요.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랐는데 한국 증시가 같이 오를 듯 하다가 되밀리거나 오르지 못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후 미국 증시가 추가로 올라도 한국 증시는 제대로 못 오르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이번 한국 증시도 기관 발목으로 그런 행태를 어느 정도는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코스피 지수 상황을 보면은 기준선에서 결국 저항이 되면서 되밀린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준선에 대해서 적극적 저항을 보일 것이냐 소극적 저항을 보일 것이냐를 체크해야 되겠죠. 소극적 저항을 보여야만 결국 기준선을 돌파해 나갈 거고요. 적극적, 소극적 저항 개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12월 13일 동영상, 제 첫 번째 동영상을 확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대눌림에서 이 기준선 위치에서 마감됐어요. 865포인트 전후인데요. 여기가 지지가 되는 게 좋겠죠. 그래야만 아무래도 1월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좀 더 수월한 전개가 가능하겠죠. 자, 오늘 종목은 하락한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신성 델타 테크를 비롯한 초전도체가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 밤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공개가 있었죠. 자, 어떻게 나왔나 보면은 이번 공개는 지난번 LK99 당사자들이 이번에도 공개 주체였는데요. 그러나 반응은 LK99 때와 유사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제로 저항, 마이스너 효과, 부양 성공 이런 주장을 했지만은 현장 참석자들은 LK99 때와 다를 바 없다.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 뭐 이러한 반응이 많았습니다. 현장 참석자의 발언의 이 언급에 의하면 발표장이 좀 북적였다. 그리고 공개자들은 자신만만했다. 그러나 청중은 비관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신상 델타테크가 그동안 LK99 때부터 해서 18배가 폭등했는데요. 여기에 비해서는 좀 빈약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미 3월 4일 접근하면서부터는 오르면 팔아라 이렇게 얘기해 왔고 또는 초단타 이후에는 주의해라 이렇게 코멘트를 해왔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AI 반도체,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좀 버텼는데 장후반 기관 매물 등으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들 종목의 주가가 이후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또 다른 관련주들의 동반 등락이 영향을 받겠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5일선, 그러니까 요 이평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역시 이 올라가고 있는 5일선, 여기를 하향하지 않고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하향하지 않고 움직이면 눌리더라도 아직 흐름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지난번 관심을 갖고 보자라고 말했던 종목, 로봇 관련주 중에서 T로보틱스 기억나시죠? 조금 눌렸다가 오늘 강하게 대반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갔죠. 자, 기준선 위에서, 이 초록색 선 위에서 움직이면 지속적인 관심이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레이크 머티리얼즈, 저점과 고점을 높여나가는 패턴의 종목으로 소개를 했죠.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후 눌리더라도 이 초록색 선 직전 고점 이쪽으로 눌리더라도 여기를 하향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기회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종목 기억나시죠? 자, 바로 이 기준선으로 왔다가 여기에 지지를 받고 오늘 대반등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1,200원 정도인데요. 21,200원 대략 여기 정도 되네요. 여기 정도. 21,200원 여기를 지지로 움직이면 추가 반등 기대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21,200원을 깨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바이오에서는 메지온. 자, 어제 직전 고점을 돌파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제가 사전에 이전에 저점과 고점을 높여나가는 패턴의 종목으로서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고, 어제 드디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죠. 오늘 추가로 오른 모습인데요. 자, 이제는 보유한 분들의 대응 영역입니다. 즉 내일 추가로 오르더라도 이제 추격 매수를 신규로는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LS 같은 종목도 반등을 해줬네요. LS는 저 PBR과 그 다음에 케이블 업황 개선을 통한 실적 개선 모멘텀이 동시에 존재하는 종목인데 오늘 모처럼 좀 이렇게 반등을 해줬네요. 자, 반등을 했는데 이 초록색 선 범위권 보이시죠? 91,000원에서 뭐 94,000원 요 정도 범위권인데요. 이 범위권으로 눌리면 관심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도 매매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편안하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